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시댁과 며느리 사이.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서로를 위해 참고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 참음이 무시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드니? 내 생일에 밖에서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진저리 치는 며느리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어머니. 지금부터 사연자님의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1살 평범한 주부 김현숙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큰 아들, 작은 딸 둘을 키우면서 우리 것은 늘 뒤로 미뤘죠.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빚을 내기도 했고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노후 준비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으니까요. 큰 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저희 부부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그게 편했습니다. 며느리랑 사위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아이들도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작년 봄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 일주일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아이들은 얼마나 자주 와줄까?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 얼굴 보는 게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된다는 걸요. 명절 때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죠. 만약 제가 80살까지 산다고 쳐도 앞으로 아이들을 50번 정도밖에 못 본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어요.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50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만나자.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그래서 제 생일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이번엔 다 같이 밥 한번 먹을까? 아, 생일이요? 알고 있죠. 용돈 보내드릴게요. 용돈은 됐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밖에서 외식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유진이랑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진이는 제 며느리 이름입니다. 그래, 유진이한테 물어보고 연락 줘. 토요일 저녁 어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 자꾸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그날 유진이 친구 결혼식이래요. 다음에 뵙죠. 아, 그럼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은 제가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럼 언제가 괜찮아?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생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 죄송해요,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럼 생일 지나서라도 보자.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부담스러운데? 그냥 시댁분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래요. 요즘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분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 저는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결혼 10년 동안 명절에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그것도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어쩌겠어.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자. 그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며느리는 나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생일 당일 딸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선물 보냈으니까 받으세요. 고마워. 너는 올 수 있니? 엄마, 저도 이번 주말에 남편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 대신 다음에 갈게요. 딸마저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단둘이 생일을 보냈어요. 케이크도 사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었지만 계속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실수로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딸이 오빠한테 보낸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오빠, 엄마 생일 때 안 간 거 잘한 것 같아. 형수 말 들어보니까 진짜 만나기 싫은가 봐. 우리도 이제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마저도 오빠 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만나기 싫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너 오빠한테 보낸 문자 엄마한테 온 거 알아? 아, 엄마. 그게 형수가 엄마 만나기 싫다고 했다며? 그래서 너희도 안 온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시어머니 만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눈치 보이고 말 조심해야 하고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래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가 봐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엄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시댁 행사 자체를 싫어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너무 서러웠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그 자식의 배우자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니. 저는 그날부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내 생일에 내 자식들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해볼 게 있어.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네? 우리 집으로요? 응. 민준이 생일이 다음 달이잖아. 미리 축하해 주려고. 아, 그날은 제가. 약속 있어? 그럼 일요일도. 그럼 언제?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저 시댁 행사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명절에만 뵙고 싶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계속 긴장하게 돼요. 그래, 알겠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작전 바꿀 거야. 무슨 작전? 며느리가 나 만나기 싫다잖아. 그럼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유진이랑 같이. 엄마, 그날은 약속 있으면 취소해. 꼭 와야 해.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아. 평소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마지못해 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어서 와. 앉아. 제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라면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라면. 계란도 없고 파도 없는 맹물 라면. 어머님, 이게, 응, 라면이야. 먹어. 아니, 왜 갑자기 라면을? 유진아, 너 나랑 밥 먹는 게 스트레스라며?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통장이야. 너희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너희한테 보낸 용돈 기록이야. 봉투 안에는 10년간의 송금 내역이 정리돼 있었어요. 명절 용돈 100만 원씩 20번 2천만 원, 생일 용돈 50만 원씩 20번 1000만 원, 결혼기념일 용돈 30만 원씩 10번 300만 원, 기타 경조사비 500만 원, 총 3,800만 원. 10년 동안 너희한테 이만큼 줬어. 근데 너희는 나를 1년에 2번 명절에만 봤지. 어머님, 밥 한 끼 먹는 것도 스트레스라며? 그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10년 동안 3,800만 원을 줬고 너희를 20번 봤어. 그럼 한 번 만날 때마다 190만 원씩 준 거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190만 원씩 받고도 나 만나는 게 스트레스면 이제 안 줄게. 그리고 안 만날게. 엄마, 아니 진짜야.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 그냥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솔직한 마음이잖아. 나도 이제 솔직하게 살 거야.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여행 상품권이야. 500만 원짜리. 이걸 왜? 원래 올해 너희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한테 줄 필요가 없더라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해. 대신 앞으로 이 돈으로 나랑 아빠랑 여행 다닐 거야.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살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은 아니지. 근데 나도 상처받을 권리 있어.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내 아내는 나 만나는 게 스트레스래. 그럼 이제 안 만나면 되지. 엄마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날 아들 부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보내던 용돈을 끊었어요. 생일 선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남편이랑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안 오세요? 아니, 안 가. 너희 편하게 지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무슨?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건데. 그래도 민준아, 엄마도 이제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너희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처럼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랑 매일 산책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도 자주 가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아이들 눈치 안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요. 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서운한 건 이제 없어. 이제 난 편해. 어머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 있니?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해.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님, 기쁘시지 않으세요? 기쁘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손주잖아요. 손주는 내가 낳는 거고 내가 키우는 거야. 나는 그냥 멀리서 응원할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없었다기보다는 솔직했던 거지. 사실 나도 그 말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 저는 어머님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압박감을 느낀 거예요. 응, 알아.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늦었어. 이제 나는 괜찮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달라질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난 너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내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어머님,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거고 보고 싶으면 볼 거야. 근데 너희가 거부하면 안 보고. 그게 나의 새로운 룰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억지로 하지 마. 하고 싶을 때만 해. 그 뒤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무조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정이 있으면 안 만났고 피곤하면 전화를 나중에 받았어요. 제 인생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부담 안 느끼고 저도 기대 안 하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봤을 때 물론 기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축하해. 잘 키워. 그게 제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기 돌봐주시러 오실 거죠? 아니, 안 가. 너희끼리 키워. 어머님, 육아는 부모가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내 육아 끝났어. 처음엔 섭섭해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대신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 가끔 갈게.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쩌면 며느리가 그때 솔직하게 말해준 게 저한테는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닌가?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다고 해서 자식의 배우자에게까지 모든 걸 양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의 마음도 존중해야 하죠. 결국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